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성한 하부장 위에 싱크대 작업 상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상판 재질로 사용할 재질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방 학습을 위한 파일 안에 보면은 세 번째 재질 폴더 있습니다. 재질 하나 있어요. 하이막스 쿠키 G116 돼 있는데요. 요 상판 재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이고요. 이렇게 탐색기를 연 상태에서 재질을 아이치라인 화면 안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주세요. 이때 재질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 요 작업 화면에다가 끌어다 놓기 하시면 안 되고 요 디자인 센터의 빈 곳에다가 끌어다 놓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치라인에 재질 속성하고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카테고리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나의 선택하시고 하위 카테고리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주방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불러온 재질 확인하겠습니다. 디자인 센터의 재질, 나의 주방 카테고리 생겼죠? 자, 안에 불러온 재질 나타납니다. 자, 이 재질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지금 배치되어 있는 요 하부장을 기준으로 위에 작업 상판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메뉴에서 KBB 작업 상판 나오죠? 수납장에 의한 작업 상판이 있고 프로파일에 의한 작업 상판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납장을 선택을 해서 그 수납장을 기준으로 작업 상판을 만들고 프로파일에 의한 작업 상판은 이 수납장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상판의 경로를 그려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수납장 생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수납장에 의한 작업 상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걸레바지 생성했던 것처럼 모든 하부 수납장 선택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그러면은 그 작업 상판에 대해서 미리 보기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자, 요 부분이 이렇게 꺾인 이유는 우리가 요 모서리에 있는 키높이 수납장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하부장이 모양이 이렇게 메스가 바뀌었죠. 모양이 모서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수정을 해줄 테니까 요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탭에 자, 크기 나옵니다. 이 크기 부분에서 폭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620이 아니라 700을 지정해 줄게요. 요 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상판 두께 3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재질은 우리 방금 가지고 오기 한 재질 있죠? 요 목록에는 바로 안 나올 거예요. 자, 오른쪽에 요 라이브러리 추가 파란색 버튼 눌러서 나의 주방 자, 여기 가지고 온 재질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자, 미리 보기에 이렇게 갱신이 됐고요. 자, 끝부분 패널하고 나오는데요. 끝부분 패널이라는 거는 요 양쪽 끝, 요게 끝부분 패널입니다. 요 끝이죠. 경로의 끝, 이쪽도 경로의 끝. 얘 왼쪽, 오른쪽. 이거 펼쳤을 때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측면 패널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가구에서 EP라고 하는 측판 있죠.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높이는 84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선반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뒷선반 탭이 여기 있습니다. 뒷선반 탭 들어가서 여기에서 뒷면 뒷선반을 해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뒷선반하고 뒤턱 두 가지를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설정에서 하지 않고 경로를 그려서 프로파일 적용해서 따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됐으면은 확인 일단 하겠습니다. 자, 3D에서 생성된 형태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 모서리가 문제고요. 그죠? 그리고 이 끝에 EP 패널 자, 이 부분이 또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나네요. 자, 요런 부분은 일단 상판에 경로를 수정을 해서 편집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이 부분 자, 우리 상판을 2D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테두리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경로 마커가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자, 요 경로 마커 일단은 이 부분 측판 우리 마감을 할 거지만 연장이 돼야 됩니다. 이 선 위에서 이 경로 선 위에서 클릭 자, 간격 띄우기 나오죠. 간격 띄우기 선택하시고요. 이 선의 끝까지 30만큼 거리는 30이에요.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덮이도록 이 뒷면 마감은 새로 패널을 하나 덧대줄 겁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요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는 요 끝점 마커. 여기에서 매듭 이동. 그대로 하단에 요 벽 끝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듭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요 수납장 부분하고 이 상판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는 추후에 형태 수정을 해줄 테니까요. 너무 개의치 마세요. 자, 그리고 요 측판 부분이 지금 수납장 패널하고 겹치고 있어서 이렇게 번쩍번쩍 면 중첩이 표현이 되는데 조금 연장을 해주면 됩니다. 작업 상판 선택하시고 요 끝점에서 길이 변경해서 요 끝점까지 연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2D 레이아웃에 30만큼 이렇게 빼놨습니다. 여기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겹쳐지지 않고 수납장 옆면에 측판이 연장돼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싱크대를 수정을 하고 요 연결 부분들도 좀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우리 상판 속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속성 들어가는 거는 3D에서 지금 현재는 선택하기가 더 좋겠죠. 선택해서 속성 창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탭으로 가면은 이게 연결 부분 탭이에요. 연결 탭으로 가서 자, 지금 설정되어 있는 연결이 두 부분이에요. D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선택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죠. 두 개의 연결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연결 없음 선택하겠습니다. 넘겨서 이쪽도 연결 없음 지정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연결을 다 없는 상태로 표현을 했고요. 싱크대 탭으로 가서 싱크볼을 추가를 해줄게요. 자, 싱크대 세 번째 탭에 있네요. 자, 여기에서 싱크볼 종류가 기본 값으로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 외에 내가 가지고 온 싱크볼 객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납장 만들 때 밥솥 객체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오븐도 객체를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해줬던 것처럼 작업 상판에도 내가 추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본값 말고도요. 자, 오른쪽에 라이브러리 추가 버튼 파란색 플러스 버튼 눌러서 객체에 나의 주방 실습용 객체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싱크볼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생성 체크 표시 눌러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싱크볼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이 볼의 위치가 이 모서리 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이동을 해줄게요. 자, 이동할 때 보면은 내가 선택하고 있는 싱크 매스가 어디인지 여기 나타나죠. 파란색 테두리로 나타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요 거리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를 한 1000 정도 일단 먼저 큰 값을 넣어볼까요? 자, 우리 하단에 보면은 요 개수대 위치가 확인이 되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맞춰서 싱크볼이 이동이 되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걸쳐져 있죠? 자, 한 2000 정도 줘볼까요? 자, 너무 많이 갔네요. 한 1700 정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한 후에 미세 조정은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은 10mm씩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요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축이 있어요. 그리고 축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X, Y, Z 이 축의 색깔을 잘 참조를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뒤쪽에는 뒷선반이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뒤쪽에 여유가 있도록 Y축을 조금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싱크볼에 수도꼭지도 배치를 할게요. 자, 수도꼭지는 여기 싱크볼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전을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게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2개인가 하나 그 정도가 기본값으로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수도꼭지, 수전도 내가 원하는 라이브러리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 버튼 눌러서 나의 주방 실습용 객체 여기 수전 1, 2번 있죠. 저는 이렇게 미리 추가를 해서 목록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추가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도꼭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싱크볼이 위치한 위치 기준으로 일단은 수전이 배치가 됩니다. 이게 끝에서부터 다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기준은 싱크볼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할게요. Y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마이너스 5로 해볼까요? 이게 더 낫네요. 자, 이번에는 가스레인지 탭, 쿡탑 설정을 할게요. 자, 가스레인지 탭에서 원하는 형태의 쿡탑을 선택을 하시고 생성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의 이동도 이 싱크볼 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 요 상판 기준으로 좌우 이동하는 거는 여기서 이동을 하고요.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여기 XYZ 축 방향 요 부분에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할게요. 자, 5분 배치한 수납장 위에다가 배치가 되도록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한 600 정도 값을 넣어볼까요? 600 너무 많고 550. 자, 이렇게 550 해놓고 조금 미세적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가 살짝 위로 떠 있으니까 Z축 높이도 한 5mm 정도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뒷선반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Y축으로도 조금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 이제 빠져나와 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쿡탑하고 싱크볼 배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 부분 이제 편집을 해줄게요. 우리 전체적인 그 경로는 수정을 했는데 이 경로 말고도 상판의 형태를 또 한 번 더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 잘 해야 됩니다. 자, 상판 선이 요 끝선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 부분 선택하면 편할 것 같네요. 자, 선택하시고 수직으로 나타나는 요 수직 플로팅 바에 보면은 자, 요렇게 네모나미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선택하게 되면은 자, 테두리가 전부 모두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는 경로 부분만 파란색 마커로 나타났는데 테두리 전체가 파란색 윤곽으로 나타나죠. 자, 요거를 요 부분, 요거는 적층 모드라고 말하는데요. 벽이나 슬래브 혹은 지붕에서 적층이 구성되어 있을 때 적층별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전체적인 윤곽을 수정할 때도 적층 모드를 눌러서 이렇게 전체 윤곽을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만 다시 따주면 되겠죠. 여기 테두리 선 마커에서 매듭 삽입합니다. 그리고 여기 키높이 수납장의 왼쪽 상단 모서리로 매듭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3D에서도 확인되죠. 그리고 하나 더 매듭 삽입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매듭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완료되면은 뭐 ESC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3D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키높이 수납장하고 겹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장 위에 작업 상판과 싱크볼, 쿡탑 등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따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